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롯데손해보험 좀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 회사이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현재 매각 이슈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현재 이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결국에 이 뜻은 현재 롯데손해보험을 사고 싶어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롯데손해보험 이것은 정말 알고 싶다,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뭐 여기 사업 계획도 나와 있듯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현재 매각 이슈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는 왜 이 회사를 팔고 싶어 할까, 매각하고 싶어 할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는 여기 빅투라라는 회사가 77%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뭐 77%면은 이 정도면 뭐 거의 개인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아무튼 이 빅투라라는 회사는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19년도에 이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빅투라를 통해서 주당 3,052원, 총 7,300억에 인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기업 주식을 다시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JKL 파트너스사는 롯데손해보험 몸값을 약 2조 원에서 3조 원대로 보고 인수자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가 있었어요. 신한지주, 하난지주, 우리금융지주였는데,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롯데손해보험 가치를 1조 5천억 수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JKL 파트너스사와 협상을 통해서 이 가격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JKL 파트너스사가 양보를 안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금융에서 지금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입찰을 안 하겠다, 철수하겠다라는 내용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금융이나 아니면은 하나금융이나 신한금융이나 롯데손해보험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라서 주주의 영향력이 주인 있는 회사와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융업 자체는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이 금융당국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각각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이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하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받길 원하는 입장이죠. 금융당국에서는 이 IMF와 08년도 리먼 사태를 겪은 입장에서 금융지주가 휘청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지 말고 자본을 많이 쌓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는 적당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배당 성향이 25% 수준인데, 그러니까 적당한 배당을 하면서 이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 주주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25% 배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 금융지주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세 가지 경영 전략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외 진출, 그리고 디지털, 비은행 확대,
이 중에서 해외 진출 같은 경우 이 금융업 쪽에서 좀 잘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제시키고,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 보통 디지털 같은 경우 한 번에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이 장기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배제. 그 중에서 그럼 남은 것은 비은행인데, 이 비은행이라고 한다면은 뭐 증권, 보험이 있겠죠. 4대 시중은행 입장 중에서는, 그리고 신한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KB,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좀 이겨야 하는 입장이라서 신한은 생명보험이 있는데 손해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고 싶어 했고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있기는 있어요. 금융사가, 아니, 보험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험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고 싶었고, 우리 금융 입장에서는 증권사도 없고 보험사도 없어서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고 싶었던 거죠. 뭐 KB금융에서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뭐 아무나 가져가든 상관을 안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력 후보가 우리금융, 신한, 하나가 거론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금융에서 이렇게 철수 발표가 나왔었던 상황이죠. 아무튼 우리금융에서 철수를 하면서 매각에 좀 먹구름에 좀 껴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업계 측에서는 2조 원은 좀 과도하다, 너무 높은 가격이다 라고 하면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JKL 파트너스사는 이 뉴스를 보시면은 롯데손해보험을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없이 본 입찰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서 여러 인수 희망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는 롯데손해보험을 사고 싶어하는 이 인수자가 없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점에 있어서 롯데손해보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때죠. 이때 6월 28일 날, 그때 우리금융에서 입찰을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23%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게 하락을 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일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200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 190만 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기금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롯데손해보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점 수급적인 측면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